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제가 고분 이야기를 했어요. 고분이 뭐였지요? 옛사람들이 남긴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이 무덤에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각종 뭐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물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생활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떤 생활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뭐 집의 형태는 어땠는지 어떤 가축을 길렀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계급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된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가야와 신라의 문화유산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국과 가야는 경쟁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교류하면서 문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서역 등과도 교류하며 문물을 교환했다. 여러분 아까가 아니라 예전에 이렇게 유리로 만든 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서역과 교류를 한 흔적을 이 유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경주가 어디예요? 신라의 수도 신라의 도읍지지요. 경주에는 금으로 만든 장신구, 도기, 유리병 등 신라의 문화와 대외관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봉수형 유리병은 서역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신라로 들어온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봉수형 유리병이 이 고분에서 발견이 됐나 봐요. 고분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불교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신라에는 절과 탑이 많이 세워졌는데 특히 선덕여왕은 분황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들어 불교의 힘으로 이웃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나라의 힘을 모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도 불교를 받아들였네요. 근데 이걸 정치에 이용을 했대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요. 백성들의 힘을 하나로 모은대요. 정신적으로 불교에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불교에 의지한다고 해야 되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대요. 신라에는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절과 탑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선덕여왕 시기에 만들어졌던 분황사, 여러분 사는 절이라고 했죠. 우리 부산에 있는 유명한 절이 뭐였다고 했죠? 범어사, 사로 끝나는 절, 분황사라는 절과 황룡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황룡사에는 9층, 무려 9층이래요, 여러분. 9층 나무로 만든 탑, 황룡사 9층 목탑 등을 만들어 불교의 힘을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복원이 되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상상화인데 9층이래요. 우리 확인해 볼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위로 올리면 9층 하고 위에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 해, 달의 모습들을 관찰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는 첨성대도 만들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 해와 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마 여러분 농사 짓는 거와 관련이 될 거예요. 아니면 점 치는 거랑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첨성대를 만들었대요. 이 밖에도 경주에는 신라의 문화와 아주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라에 이어서 가야 지역이 나옵니다. 가야 지역에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나와요. 철이 많이 생산되었대요. 이 때문에 가야에는 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가야 사람들은 철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칼도 만들어내고요. 창도 만들어내고요. 갑옷 등도 만들어냈대요. 가야 문화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가야의 오래된 무덤에서 출토된 물건들은 가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해요. 당시 가야의 악기였던 가야금은 현재까지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볼게요. 경상북도 고령에 있는 고분군을 보면요. 이렇게 형태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김해박물관,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김해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김해박물관에 가보면 철로 만든 갑옷과 투구, 여러분 이게 투구지요. 투구, 머리에 쓰는 투구, 그리고 여기 갑옷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금이라는 악기도 여전히 전해 내려져 있고 있네요. 가야는 철을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철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야 유적에서 발견된 덩이쇠는 이게 덩이쇠인데 쇠떡인가 봐요. 덩이쇠는 철의 소재로 쓰이거나 돈으로도 사용되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가야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철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일본으로 수출, 팔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신라와 가야의 문화유산을 살펴봤는데요. 삼국과 가야는 경쟁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교류하면서 문화를 주고받기도 했고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문화유산은 어디에 남아있었죠?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에 많이 남아있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처에 있는 김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네요. 가야에서는 철로 만든 물건이 많이 있었고 이것을 다른 나라와 수출하기도 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신라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있구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신라 문화와 관련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했어요, 여러분.